저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시댁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과 신우는 온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니고 그게 돌고 돌아서 저와 친정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하고 먼저 사과하거나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다시 똑같은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신우한테 애를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요즘 애엄마들이 욕먹는 거라고 한마디 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더 심한 욕을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로 32이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20대 후반까지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면서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워낙에 헌신적인 지금의 남편을 29에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싫어하고 불편해했어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귀여워하기 마련인데 저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가거나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보면 정말이지 아이가 하나도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진 않아요. 저도 사회생활 오래 했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얼마든지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너가 지금은 그래도 결혼하고 너 아이를 낳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말들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저와 결혼했고 만에 하나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나와 결혼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다는 사람이었고 처음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우리는 아이 안 낳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놀라긴 하셨지만 자기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라서 더는 뭐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 없이 1년 동안 남편과 즐겁게 잘 살았고 각자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같이 취미생활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부럽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행복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괜한 걱정이나 오지랖 받고 싶지도 않고 저희가 알아서 노후 준비 잘하며 사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아이들과 친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해요. 예의 바르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예쁘고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멋대로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민폐를 끼치며 뛰어다닙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싫은 감정이 생긴다기보다는 자기 아이들을 주의 주지 않고 버릇없이 방치하며 키우는 개념 없는 부모들이 더 싫어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더라도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밥 먹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식당 직원이나 사장님이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왜 자기 애한테 기를 죽이냐고 화를 내며 달려오는 부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점 아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게 되고 식당이나 카페를 가더라도 노키즈 존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친구들의 아이들은 한두 번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엔 약속을 안 잡고 안 보면 그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의 6살짜리 딸아이였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의외로 좋았어요. 저희 신우도 얼굴이 예쁜 편이고 딸이 부모의 좋은 점들만 잘 물려받았는지 6살인데도 얼굴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제 눈으로 보더라도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이미 신우가 아이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친구 추가한 사람도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쁜 아이였으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더 예쁘게 보였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얼굴과는 반대로 아이 성격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버릇이었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가 오냐오냐 하고 예쁘다고 해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간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서 선물해주곤 했었는데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제가 냉정하게 대했더니 아이도 저를 금방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순수하다는 건 전부 거짓말인 게 세상에 그렇게 영악하게 어른들 눈치 봐가며 이용해 먹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만에 하나 그 애가 제 아이였으면 일찌감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놨을 거예요. 일단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귀여워한다는 것을 아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아이의 부모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식당이나 옷가게 사장님, 그리고 지나가는 처음 보는 아저씨, 아주머니들까지 전부 아이에게 공주 대접을 해주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 일색이니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어요. 일단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고 손에 넣을 때까지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립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장난감을 한 개도 아니고 원하는 만큼 모두 사줘야 끝이 나요. 때를 쓰다가 안 통하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며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자라온 적도 없고 내 아이라면 그렇게 키우지도 않을 텐데 신우와 저희 시부모님은 아이가 울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장난감 가격으로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건 기본이고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비싼 브로치도 아이가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가 그날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장난감만 가지고 놀 때가 좋았지 최근 들어서는 진짜 보석에 눈을 떠버려서 장난감 플라스틱 목걸이나 팔찌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어머니의 브로치를 줬다가 잃어버린 경력이 있으면서도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아이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금부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아이 장난감 용도로 18K 금에 큐빅을 박아넣은 액세서리를 시누가 사서 아이한테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이 교육에 전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처음에야 예뻐서 좋았는데 점점 하는 짓이 영악하고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니면 제가 신우네 식구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시댁 모임에 같이 갔다가 그날 하필이면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유럽 여행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팔찌를 차고 갔었는데 그게 아이 눈에 띄었나 봐요. 자기도 한번 차보고 싶다면서 달라고 하길래 저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니까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 이후로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가 일단 주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팔찌를 풀러 아이한테 쥐어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1초 만에 빵긋 웃는 모습이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제 팔찌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주기 싫다면서 자기가 갖겠다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외숙모 팔찌 빨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신우가 딸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팔찌값이 얼마냐면서 그냥 자기 애한테 선물로 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유럽 가서 사오신 거라 한국에서는 구하지도 못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중요한 물건이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신우가 하는 소리를 거절했더니 마지못해 우는 아이 손에서 팔찌를 뺏어서 저한테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세게 움켜쥐고 있는지 저는 팔찌가 끊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는 팔찌를 결국 뺏긴 것이 분했는지 혼자서 저를 한참을 노려보다가 신발 신은 발로 제 종아리를 걷어차고 가더라고요. 아이가 찼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베이지색 정장 바지에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생겼고 솔직히 그때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윤채연, 너 외숙모한테 그렇게 할 거야? 빨리 사과하지 못해? 이 말을 아이 엄마나 시어머니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버릇 없이 굴면 당연히 부모가 혼내야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남편에게 왜 아이한테 소리 지르냐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과도 못 받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안 그래도 싫은 아이였는데 그 일 이후로 꼴도 보기 싫어졌고 어떻게든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지만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봄에 어머님 생신 때 같이 만났는데 아이가 제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일부러 잔에 있는 음료수를 제 쪽으로 쏟았습니다. 분명히 음료수를 쏟기 전에 저와 눈이 마주쳤고 실수가 아닌 고의였지만 증거가 없어서 화도 낼 수 없었죠.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아이만 챙기느라 난리였는데 정작 음료수에 옷이 젖은 건 저였습니다. 제가 화를 꾹 참고 컵은 조심해야지. 장난하다가 이렇게 쏟으면 큰일이잖아.
하고 가볍게 훈계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말을 하자마자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금방이라도 울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왜 애를 울리냐고 저한테 타박을 하셨고 신우와 심해부도 동시에 달려와서 누가 우리 채연이한테 그랬어? 엄마 아빠가 외숙모 혼내줄게. 라고 하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저만 옷 버리고 애한테 화내는 나쁜 사람 된 것 같았어요. 정작 아이는 우는 척만 하는 거였고 잠시 후에 어른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저를 보며 씩 웃기까지 하는데 그때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영악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무슨 저런 애가 있냐고 혀를 찢찢 차던 저였는데 진짜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시모나 신우와 기싸움을 하는 거면 제 승질대로 해보겠지만 이제 겨우 6살 먹은 아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화내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제 가방 안에 과자랑 생크림 케이크 짓이겨진 상태로 들어있었어요.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고 남편이 보자마자 꼭지가 돌아서 신우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신우는 자기 딸이 한 행동에 대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미안하다 사과하기는커녕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채연이가 외숙모를 좋아해서 장난치고 싶었나 봐. 오빠가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애가 한 장난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결국 화내는 저희 부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도 자기 조카가 너무 버릇이 없다면서 동생이랑 엄마가 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애를 망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고 최대한 신혼의 식구들과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추석이었어요. 어차피 신혼의 식구들은 자기 시댁에 갔다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명절에는 저희와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차례를 일찍 끝냈는지 오전 10시가 되기 전 이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시댁에서는 차례를 막 끝내고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먹던 밥이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만 아니었어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을 텐데 남편과 눈을 마주쳤더니 일단 빨리 먹고 가자 하더라고요. 아이가 제 쪽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왔지만 저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눈도 안 마주치고 제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밥상 옆에 놓여있는 제 핸드폰을 아이가 집어들었고 제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신우 뒤에 숨더라고요. 저는 누가 제 물건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중에서도 핸드폰 만지는 건 정말로 싫어합니다. 외숙모 핸드폰 빨리 달라고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채 하더니 결국 손에서 떨어뜨려서 방바닥에 쾅 소리내며 떨궜어요. 진짜 인내심의 한계가 올 정도였고 6살 애만 아니었으면 그때 손이 나갈 뻔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액정이 깨지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너무 화가 났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이 집에서 우리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싶어서 다시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와 남편의 짐을 넣어놓았던 작은 방에서 우르르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아이가 제 핸드백을 거꾸로 들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전부 쏟아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가방 함부로 뒤지면 안 돼. 빨리 다시 주워 담아. 방금 전 핸드폰 사건도 있고 해서 아이에게 물건 주워 담으라고 명령했더니 입만 삐죽거리고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는 저도 화가 단단히 난 상황이라 그냥 참고 넘어가기 싫었고 아이의 손목을 잡고 제 물건을 다시 정리하기 전까지는 놔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힘으로 제 손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어른의 힘은 당하지 못하겠는지 소리를 빽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시모랑 신우가 무슨 일이냐며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연아, 외숙모 가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정리해줘야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아이나 하는 짓이야. 그동안 본인에게 쩔쩔매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끝까지 붙들고 혼내려고 하니까 아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자기 손목을 붙잡고 있는 제 손을 콱 깨물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프고 깜짝 놀라서 놓친 사이에 아이는 방을 뛰쳐나가서 신우 뒤로 숨었고 신우는 저를 보고 애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 애한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새언니가 애를 싫어한다고 해도 이건 진짜 아니지. 우리 애 놀라서 벌벌 떠는 것 좀 봐. 시어머니도 저보고 잘못했다 하고 아버님과 매부도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완전 이 집안의 역적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남편 혼자 저를 변호하면서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고 어른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쫓겨나다시피 시댁을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간에 집안 행사가 있을 때 우리들은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외손주나 실컷 품에 끼고 살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희들도 애만 낳으면 자기가 얼마나 예뻐해 주겠냐며 한 소리 하셨지만 저나 남편에게는 통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우리 부부가 당분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없을 거고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서로 스트레스 받고 특히나 신혼의 조카 때문에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안 보고 사는 게 맞죠. 모르긴 몰라도 딸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몇 년 안에 시댁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러는데 아이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닐지 안 봐도 뻔하네요. 제발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